그 은행 시스템의 뭐 위험, 붕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게 계시는데 요즘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신다고요? 이제 좋게 봐야죠. 제가 사실 웅달책방 자주 나와서 네. 아시겠지만 제가 한 1년 전부터 부동산 되게 걱정하고 특히 재작년에 와서는 주식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던 사람 아닙니까? 되게 비관론자인데 네. 그 자산 시장, 자본 시장에서 최대 호재는 가격이 싼 거. 네. 가격이 싼 것만큼 호재는 없다라는 게 저희 그 어떻게 보면 신조예요. 네. 그래서 가격 많이 빠지면 네. 이건 사실 그 욕망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지 너무 위축되는 시기는 아니다. 저는 지금은 정말 좋은 때가 왔다. 주식은 지난해 가을 한 2,400m서부터는 여기서도 주식 안 하면 주식 투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향이 꼭 모든 사람이 주식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주식을 너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주식 운용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자산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는데도 주식이 위험해 보이고 여기서 더 빠질까 공포가 심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룬다. 안 맞는 거죠. 앞으로도 할 필요 없어. 앞으로도 할 필요 없고 더 좋은 자산들 많으니까 다른 자산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 주식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안 맞고 저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뭐 2,300선인데 너무 행복하다. 그러세요. 네, 뭐 거의 정말 휴가 나온 기분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낮은 가격은 맞는데 올라가기는 힘든 자. 그건 모른다. 그건 모른다. 미래를 자꾸 예측하려고 들면 100년 해봐야 예측 안 돼요. 저 30년 차. 저 정말 많이 틀렸어요. 왜 미래가 틀려요? 네. 능력 부족도 있어요. 젊을 때 저 외환위기 목전에도 잘 몰랐어요. 물론 이제 그때 제가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긴 했지만 정말 그때 97년에는 외환위기가 한 2달 전에야 알아차렸어요. 10월에 알아차렸어요. 그 정도는 못해요. 근데 이제 점점 커리어가 쌓이면서 능력은 올라왔는데도 왜 틀리냐? 정치 때문에 그래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렇죠.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고요. 우리 모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박사님, 한국 경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무역 수지가 1년째 적자라고 한국 경제 막 고용 그 정리해고 같은 흐름도 많아지고 한국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예, 그 세계 경제 조금만 나빠지면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GDP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수출 비중이 너무 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이 죄송합니다. 가격 경쟁력 말고는 없어요.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싼 맛에 사는 기업들 제품이지 대체 불가능한 제품인가요 우리가? 테슬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만든 아이오닉도 좋고 아이오닉 5도 있고요. 또 기아에서 만든 EV6도 있고 그 회사들이 테슬라만큼의 열정적인 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그냥 싼 맛에 이거 더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사는 이 가격이면 이게 더 낫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 하는 거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말고는 절대 안 되는 이런 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는 순간 가격 인하를 수출 제품 단가를 인하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제품 가격이 인하되는 게 이번이 특히 1996년 반도체 쇼크 이후 가장 심하게 인하당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제품 가격이 폭락 중입니다. 왜? 공급 과잉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여기다 더 나가서 세계적인 수요 부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이 망할지 경쟁 기업이 망할지 모르지만 많이 망할 겁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 비슷한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기를 채찍의 끝에 있다. 소비자 시장의 사소한 기호 변화만으로도 채찍의 손잡이가 조금만 흔들리는데도 채찍의 끝이 요동치듯 선진국 소비자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이 조금만 있어도 채찍의 끝에 있는 공급 사슬망의 끝에 있는 기업들이 박살나는 한국의 팔자예요. 근데 더 문제라기보다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이
지금 이번에 용인에 뭐 30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맞아요. 네. 이 불황에 그 돈을 들인데 지금 미국에 그렇게 건설하고 있으면서도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황에 투자를 해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불황에 투자를 해요. 남들 같으면 주주 중시 경영을 하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불황에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가가 빠지는데 자사주 매입해줘야지. 더 나가서 지금 뭐 성과가 안 나는 사업부 다 없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날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날려요? 안 날려. 들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혹시?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 현대, SK 날린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린 거꾸로 불황에 투자하려고 사람을 더 뽑아. 자, 어떻게 돼요? 경기 좋을 때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지. 그러나 반대로 지금처럼 경기 나쁠 때는 더 나빠. 투자는 더 많이 하고 근데 투자 설비가 전부 다 수입산이잖아. 자동 공작 기계 이런 거 전부 다 일본산, 독일산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황에 항상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2018년, 19년에도 그랬고요. 또 2009년, 10년에도 그랬고요. 네. 또 2001년, 2년 9.11 테러 때도 그랬어요. 이거 우리나라 팔자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를 이해 못하면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은 네. 투자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 망한다 소리가 나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미래가 회색 빛일 때 사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20년 세계 주가 상승률 1위, 2위가 코스닥 코스피였어요. 세계 1위. 예,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한국의 특성이에요. 이게 한국의 특성은 수출 비중이 높고 경쟁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품목에서 불황에 대거 투자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오는 순간 실적이 박살납니다. 적자도 엄청나게 나오죠. 파산 기업 가능성도 높아요. 반대로 호황이 오는 순간 남들 다 투자 안 하고 사람 다 잘라놨는데 갑자기 거기서 매출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는 순간 대박이 나죠. 그래서 당장 2021년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200조 가까이 흑자가 나. 네.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인데 네. 이익률이 GDP의 10%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성이 나던 나라가 23년에는 아마 그 이익이 반토막 나요. 100조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지금의 현실인 거고 주가인 거고 싸진 그렇죠. 거고. 실적을 보면 비싸죠. 더 빠져야죠. 하나 솔직하게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또? 작년에 반도체 관련돼서 책이 엄청나게 나왔죠. 네. 자, 그때 나왔던 책들, 재작년에 나왔던 책들 중에 2023년에 삼성전자 이익이 반토막을 넣어놔서 거의 제로 수준이 되고 SK 하이닉스 적자 날 거라고 예측한 책 보셨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네. 즉 한국 주식에서 가장 투자 난이도가 높은 기업 반도체입니다. 그래요. 개인은 반도체 산업 이런 거 투자하는 건 정말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수많은 뭐 반도체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왔고 이제 지금 2차 전지 나오죠. 네. 자, 몇 년 지난 다음에 봅시다. 그때 막 좋은 회사예요. 칭송했던 기업들 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분들이 예측력이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쟁 구도가 빨리 바뀌고 산업 사이클이 빨라요. 따라서 개미들 입장에서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사람들은 조선도 그렇고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프로 중에 프로들도 벌벌 떨면서 투자하는 판인데 그냥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웃죠 그냥. 왜 그런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주식은 초보자들 특히 반도체 주식들은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절대 금지 대상 중에 하나다. 그런데도 투자를 하고 싶다. 예, 기업 적자 난다 소리 날 때 투자하십시오. 삼성전자도 적자 난다, SK 하이닉스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 차라리 사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SK 적자. 뭐 삼성도 적자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투자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나라 망한다. 금융위기가 온다. 외환위기가 온다. 삼성전자도 망한다. 그럴 때 사야 된다. 즉 PER이 엄청 높을 때 사야 된다. 그 PBR로 봤을 때는 PBR이 낮을 때. 뭐 PBR이 낮을 때인데 네. 근데 이제 테크 기업들은 PBR로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테크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금방 쓰레기가 되거든요. 작년에 만들었던 SSD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하드디스크. 예. 몇 년 지나면 팍팍 가격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1테라 그러면 와 그랬는데 지금은 에게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에 만들 때 30만 원 받았던 거 지금 얼마 할까? 예를 들어서. 보름 하나 10만 원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물건이 안 팔리는 걸 자산을 들고 있으면 반토막이 나요. 네. 거의 한 2년마다 반토막 나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 자산 들고 있어 봐야 다 쓰레기죠. 빨리 팔아치우는 게 낫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무섭게 떨어집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주식을 장기 차트를 한 번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LG엔솔 차트 한번 1년이라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뭐 회사가 몇 번 망했나 싶을 정도로 움직인다고요.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좋겠죠. 능력되면. 근데 내가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면 그건 반대로 죽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오늘 우리 웅달책방에서 질문 받은 것처럼 무역 적자 많이 나서 나라 망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올 때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저는. 이렇게 돼야 싸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개별 종목 하지 마시고 인덱스 하세요. 인덱스로. 예, 뭐 그러니까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저기 정보통신 인덱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사는 게 낫지. 네. 개별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 올인. 그건 정말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네. 저도 안 되더라고요. 30년차 이코노미스트 저도 개별 종목 투자해서 돈 번 경험보다는 달러 사고 있다가 작년처럼 환율 급등할 때 차익 실현해서 저평가된 한국 원화자산 사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지. 개별 종목 투자해서 재미삼아 나 몇만 원 투자했더니 10배 났다. 그런 거는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인생을 걸 정도로 베팅할 정도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올인한다.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거는 복권을 몇 억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루저스 게임이다. 그건 지는 게임이다. 솔직하게 한 번만 해볼까요? 만약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그 상용화해서 그걸로 세계 시장 잡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CATL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거기도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양산화를 시킬 정도로 그리고 도요타의 전기차는 모두 다 전고체 배터리로 다 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거리도 1000km씩 나온다. 일단 전기차 회사부터 다 망할 텐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는 거죠. 아니 우리 현대전자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그룹의 가전회사였던 현대전자가 망해서 역대 그때 망했던 해가 2001년인가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상장기업 적자 났어요. 그 회사 때문에 적자 났어요. 혼자서 역사상 최대 적자를 냈어요. 5조인가 4조 적자를 냈어요. 그때 당시로. 혼자서. 그러니까 국유화되고 매각됐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네. 회사 이름값 말도 안 되는 소리를. LG그룹, SK그룹, 삼성 투자 실패 없어요? 망한 회사 많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이름값에 자꾸 신경을 써요? 그냥 2차전지 좋다? 그러면 인덱스로 사세요. 2차전지 섹터. 네, 섹터 인덱스를 사시고 근데 그것도 저 같으면 전체 자산에서 10% 이상은 안 합니다. 왜? 잘 되면 10배 나면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지. 네. 왜 거기 내 인생을 걸어요? 그 앞서서 지금 이제 한국 주식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 부를 늘릴 좋은 기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지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는 어떤 걸 좀 사면 좋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 채권. 채권. 채권이 최고죠. 단기로. 뭐 올해. 네. 전 단기는 1년이니까. 올해는 채권이 제일 좋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에 뱅크런이 났는데 부실한 은행들이 부실해진 이유가 뭐냐면 금리 상승해서 부실해졌거든요. 네. 간단해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손실이 발생합니다. 30년짜리 채권을 하나 들고 있으면요. 금리 1% 상승하면 손실이 18% 납니다. 근데 작년에 금리가 3% 올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 가까이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게 반토막이 났다고요. 그래서 은행이 망했어요. 자, 그럼 은행을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내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보유 채권들의 이익을 늘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인플레도 이미 꺾었고 국제유가 지금 70불 밑에 있어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130불이었는데 1년 만에 60불 빠졌어요, 여러분. 반토막 났어요. 네. 반도체만 반토막 난 게 아니에요, 제품 가격이. 유가도 반토막 났어요. 이것도 아무도 예측 못했던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꾸 예측해서 투자를 하겠다. 능력자들은 하시고요. 저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가능성이 높은 확률을 따져보면서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뭘 사라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걸 사라 그러는지 저는 못한다. 저는 그냥 지난해 연말에도 우리 웅달책방 와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채권 사라 그랬잖아. 네. 지금까지 벌써 채권에 투자하신 분은 한 15% 이익이 났죠. 10년물 국고 기준. 근데 저는 더 나을 수 있다. 올해는 인플레는 거의 저는 2% 3%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왜냐하면 국제유가 반토막이 났는데